예. 그다음에 계엄령 얘기 좀 요즘 많이 나오던데. 예. 계엄령도 사실은 대통령실이 건드린 이슈이고 저는 이거 그냥 옳다쿠니하고 잡은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이야기를 저는 꺼낼 수 있는 위치라고도 보고. 근데 모두 발언 때 꺼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꺼내도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괴담, 선동, 뭐랄까 이제 가짜 뉴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명분 삼아서 어쨌든 회담 도중에 대통령실이 일부러 속보를 치거나 그거 좀 뜬금없던데. 좀 분탕질을 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엄령 얘기도 지금 뭐 어제만 나온 게 아니고 오늘도 계속 계엄령 가지고 대통령실이 떠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계엄령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겠죠. 야당이라는 집단은 늘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가운데에 두고 또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계엄령이라는 얘기, 또 살인자 발언을 한 전현희 의원에 대한 얘기, 탄핵이나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야당은 국회를 비정상화 만들고 있는 집단이라고 이미 규정했기 때문에 못 온 거잖아요.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으로 규정을 했죠. 네, 그 비정상으로 규정한 내용 중에 또 계엄령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써먹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 쪽에서. 근데 저는 오늘 계엄령 관련해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좀 논거를 대라. 논거도 못 대면서 이렇게 자꾸 말만 떠드는 거는 국기문란이다라는 말을 오늘 해가지고 제가 논거를 또 급히 찾았습니다. 국기문란이라고 했어요? 네, 오늘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 쫄바지 입고. 국기문란은 좀 표현이 좀 나간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 국기문란이라는 이런 엄청난 단어를 너무 쉽게 쓰셔요. 그러니까 논거를 못 대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계엄령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 쓰시잖아요. 뭐 그렇죠. 사유화해서.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거부권 아닙니까? 자기 수사법안까지도 거부하고 김건희 수사법안까지도 거부하는 대통령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런 대통령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을 사유화해서 쓰는 윤석열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정도는 전 계엄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엄을 발동하면요 국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면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계엄을 선포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 선포해야 풀지. 근데 선포하면요 여러분들 새벽밤에 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국기문란 사범으로 깜빵 가 있습니다. 국회를 모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광화문에 탱크 들어와 있을 수도 이미 있잖아요. 들어온 게 계엄이야. 그래서 이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와야 푸는데 국회에 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문제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계엄령 77조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할 때 병력을 동원하는 게 계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거 판단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합니다.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판단해요. 규정할 때 그러면 어떤 근거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비상 상황을 우길 수도 있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을 일부러 만들어내서 비상이니까 난 계엄 쓴다라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제가 어디서 논 걸 찾느냐? 이준석 대표 축출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 판결문을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때 판결문에 이거 남부지법 판결문이니까 한동훈 대표 법 좋아하니까 이것도 논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논거 맞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낼 때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형님 보세요. 그대로.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 그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의도된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비대위로 가는 게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비대위로 가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비대위를 만들어서 비대위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그걸 판사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의도된 비상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처럼 계엄령이라는 거는 비상 상황 때 쓰라고 준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이걸 사유하면서 오히려 계엄 가고 싶으니까 비상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야 비상이니까 난 계엄할 거야 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군을 관할하는 국방부 장관에는 충안고 선배 김용현, 그리고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에는 충안고 후배
국회 이상민 그리고 군에도 777 사령관 충암고 그다음에 방첩사령부 여기 기무사거든요. 여기도 충암고 요렇게 주요 포스트에다가는 계엄을 대비해서 인사를 이미 짜놓은 거 아니냐라고 이런 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이게 국기문란이에요? 아니죠. 아니 이 정도로 판결문 갖고도 제가 설명하는데 국기문란이냐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말을 너무 함부로 하셔. 국기문란이란 단어는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쵸. 사실은 지금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앞에 이제 언급하신 뭐 777 부대, 774단 그리고 저기 777 사령관이라고 777 사령관 대북 정보를 수입하는 부대가 거기나 있어요. 기무사나 다 정보 라인 아니에요? 방첩 그렇죠. 기무사 옛날로 군 정보 라인이고 다 충암고야. 대북 정보 라인이고 다 충암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 이제 김용현이 갈 거고 그리고 심지어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차지철도 안 갔어 옛날에 박정희 때. 차지철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그때 목숨을 잃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도 경호실장 당시 경호실장이죠. 경호처장 안 보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군 통제하는데.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도 경찰 통제하는데 거기도 충암고야. 이상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책임도 안 지는 이상민. 충암고입니다. 그럼 군과 경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물리력으로는 해볼 게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그걸 의도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의도된 비상. 이거를 이미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국민의힘 당신들은 이미 윤석열하고 합체해서 이미 국민의힘 안에서 당권 쿠데타를 한번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판결문도 인정하잖아요. 의도된 비상이라고. 그리고 또 이제 라이언 하투님이 2017년 계엄 문건 말씀해 주셨는데 박근혜 그쵸. 정부의 당시에는 실제 문건이 등장했었고 실제 있었어요. 네, 그런 기획을 했었다는 것만으로도 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0.000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정부를 상대로 견제의 의미도 있고요. 실제 그런 의도된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의도된 아까 비상 상황? 의도된 비상. 의도된 비상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어떠한 일부의 움직임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또 힘을 빼는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또 계엄령이 가짜뉴스네 뭐네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런 주장은 존중하는데 이것이 국기문란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